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셰프의 마음으로 잘 준비된 헛소리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오늘 그냥 한 번 더 해보려고. 어차피 오늘 질의응답이니까 해볼게요. 정리가 잘 안 되네. 한번 했는데도 잘 짜여진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교수라는 게 되게 좀 교수여서 좋은 점 내지는 교수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냥 대학생들 뭐 10명, 20명, 많게는 이번 학기에 막 40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제가 비록 헛소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뭐 조금 재밌으려는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얘기 잘못했다가 뭐 다음날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사회면에 나올 수도 있죠. 내일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했다가 내일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제가 내일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맨날 농담 삼아 헛소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짧게 뭐 재밌는 얘기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약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오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는 철저히 저의 개인의 욕심을 반영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한 얘기가 아니라 100% 저의 욕심을 반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의 최애 가수가 컴백했습니다. 저의 최애 가수. 제 최애 가수는 마마무입니다. 마마무. 마마무가 완전체로 컴백을 했어요. 그저께죠. 마마무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다? 만관부. 네. 많이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네. 뭐 마마무인데 그냥 뭐 하는 김에 무슨 얘기냐면은 뭐 소위 말해서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저는 그냥 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약간 덕질에 가까운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마무 팬을 무무라고 하잖아요. 무무라고 하는데 이제 공식 팬도 모집을 하잖아요. 공식 무무 1기, 2기 출신이고 이제 응원봉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진짜로 비록 막 방송을 띄고 그런 적은 없지만 하여튼 덕질을 좀 했는데 이 덕질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덕질이 아니라 덕질이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덕질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제가 마마무 팬이 된 이유도 사실 뭐 예전에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대학원생 때 엄청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마마무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대학원생 때 보통 이제 듀얼 모니터면은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유튜브 띄워놓잖아요. 여기에 항상 띄워놨던 게 마마무 영상이었고 뭐 무대라던가 아니면은 요새 막 팬들이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때 한창 마마무 꽂혀가지고 그런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놀라고 본 것도 있지만 물론 그래도 그거 덕분에 진짜 힘들 때도 많이 버티고 해서 되게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학원 다니던 친구가 이제 제 자리에 맨날 놀러 올 때마다 야 너는 왜 맨날 올 때마다 마마무만 보고 있냐 맨날 그랬거든요. 이제 몇 년 지나서 걔가 이제 다른 데 가게 됐는데 걔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가 그때 왜 그렇게 마마무 봤는지 알겠다. 나 요새 브레이브걸스에 빠져 있다고. 브레이브걸스 보면서 나 진짜 큰 힘을 얻는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덕질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마마무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체 컴백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얘기 안 했죠 이거. 라디오에 무슨 사연이냐면은 그날 모집을 한 사연이 이제 본인의 덕질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막 문자를 보냈죠. 나 대학원생 때 진짜 힘들 때 막 마마무 덕분에 막 엄청 힘을 냈다. 그래서 뭐 덕분에 지금 뭐 어디 대학교 교수 돼서 뭐 잘 지내고 있다 했더니 당첨이 됐어. 라디오 방송에 소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치킨 한 마리 쿠폰도 얻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래가 제법 잘 빠졌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노래 괜찮아요. 네, 한 번씩 들어주세요. 오늘 그래서 하기로 했던 거 저는 뭐 강의 자료 따로 준비한 거 없고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아니면 과제 이런 거 풀 거거든요. 뭐 있으신가요? 얘기할 거? 얘기할 걸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쓰고 있을게요. 지난번 헬프데스크가 여기였고 그 이후로 뭘 했냐면은 서브 스페이스 베이시스 디멘션. 와 진짜 많이 했네. 여기 쓰고 있을게요. 질문 준비하고 계세요. 디멘션. 또 뭐였지?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뭐야 이 전화.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랭크. 그리고 랭크 디오렘. 인버스. 디터미넌트. 아 진짜 많이 했네. 다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아이겐밸류인가? 그 다음 다이어고널리제이션, QR 디컴포지션.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와, 제가 진짜 진도를 빨리 나가긴 했네요. 지난번 헬프데스크에 이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번에 과제, 어제 화요일까지 했던 과제가 여기까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겐밸류 안 나왔죠? 네. 뭐 질문 아니면 과제 중에 과제 채점 다 했거든요. 아직 점수 안 올렸는데 이번에도 점수 되게 높던데요? 조교가 후하게 주는 건가? 뭐 웬만하면 다 80점은 그냥 넣고 80, 90, 100점이던데 다. 네. 그리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또 그 구글 폼으로 한 번 더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나 솔직히 영어 잘 이해 못하겠다. 용어를 영어로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까지 영어로 하는 건 좀 오바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특히 뭐 과제하면서 뭐 과제 문제가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혹시 몇 번 문제였는지 뭐 본인이었든 본인이 아니든 간에 나는 이거 문제를 잘 이해 못했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 좀 다 얘기해 주실래요? 없으면 오늘 뭐 수업 그냥 빨리 끝낼 거예요. 개념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 아니면은 과제 문제를 풀어달라. 아니 뭐 교과서에 나온 문제 풀어도 되고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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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혹시 컨시스턴시 나온 문제인가요? 아, 그거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 했는데 컨시스턴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다 정답으로 하려고요. 네. 그거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역행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정도거든요. 잠시만요. 왜 같은 번호로 두 번째 전화가 오는지 한 번만 잠깐만 받을게요. 컨시스턴시는 그냥 네, 그 문제는 제가 잘못 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문자 하나만 보내고 있을게요. 오늘 연구실에 가구 배송이 온다 해서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4.5에 1번 가볼게요. 아, 근데 솔루션을 조교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솔루션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하여튼 다시 좀 개선된 버전을 다시 올릴까 싶어요. 4.5에 1번? 아, 그래요? 110-13일 것 같은데. 그럼 솔루션 틀렸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솔루션 훑어보고
좀 조교한테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올릴게요. 노테이션도 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엄청 짬뽕이 돼 있더라고요.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알게발루가 있을 때 네. 디멘션 널 A 마이너스 람다 i가 0보다 클 때는 아이겐밸류가 있고 요거요? 네. 아니요 디멘션 널 그 부분이 왜 클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널이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이해 그때 막 엄청 주구장창 막 물고 네. 늘어졌던 거기죠? 네. 다른 거는 왜 그 부분에서 이게 왜 역행 가역이 생기지 안 되고 네네.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이렇게 A라는 행렬을 통해서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그 넣은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되는 경우에 얘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람다랑 x를 찾는 게 목적이죠.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존재한다면 뭔지, 그거를 찾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 define을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는 건데, 일단 얘를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 넘기면은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행렬을 우리가 뭐 b라는 새로운 행렬이라고 합시다. bx는 0벡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냐? 존재한다면은 걔는 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b라는 벡터의 널 스페이스에 대한 질문이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b라는 벡터가 단지 행렬이 단지 a 빼기 람다 i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결국에는 그거잖아. 이 b라는 행렬에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냐? 일단 이거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벡터 하나는 일단 있어요. 트리비얼하게 0은 일단 무조건 만족하죠. 근데 0 말고 혹시 또 더 있니? 만약에 0만 있으면은 이거는 b의 널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빵이라는 얘기고,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있다는 거는 이제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이제 0보다 커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요 흐름이었어요. 요 흐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정사각행렬이면은 정사각행렬일 때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하나라도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또 그런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죠. 네. 여기서 요 말이 곧 인버터블이 이제 실패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판별을 하면 된다. 우리는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디터미넌트니까. 됐나요? 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과제 좀 어렵다고 하더니 다들 잘해서 그러면 시험은 좀 더 어려워도 되겠구나. 시간이 많아서. 조금 저는 여기 교재에 나온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손이 덜 가는 문제를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문제가 조금 좀 산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챕터 1쪽에 약간 손이 가더라고요. 뒤쪽에는 좀 개념 묻는 문제 많지 않았나요?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9D번은 전부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네. 저 아니, 네. 요새를 한 9번을 네. 혹시 몇 번째예요? 인클래스 몇이에요? 인클래스 12요? 잠시만요. 학습 자료실에 12번째면은 인클래스 6번이네요. 6번. 요거네요. 여기서 혹시 뭐 어느 페이지인지 그 슬라이드 번호가 붙어 있는 쪽이에요? 아니면 필기예요?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요? 여기네. 네. 뭐 레인지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잠깐 노테이션 AX4 벡터 in column A also showed column A 제가 좀 막 섞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요거에 대한 얘기죠. 뭐 Y는 AX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X가 사는 동네, Y가 사는 동네가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함수 F인데 이게 이제 F 그냥 X 주어진 X가 있을 때 주어진 벡터 X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내는 어떤 함수인데 그게 다만 이제 그냥 임의의 함수가 아니라 이 X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행렬 A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지만 실제 계산은 AX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컬럼 스페이스라는 게 이 가능한 모든 X가 가능한 모든 X들 뭐 X1, X2, X3 해서 뭐 가능한 모든 X들을 다 여기에 뭐 AX1, AX2, AX3 다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디에 맞는지 보고 그것들이 형성하는 이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컬럼 스페이스라는 말은 선형대수에서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행렬 A가 주어져 있고 그것들의 컬럼 벡터들이 스팬을 하는 벡터 스페이스라서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레인지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레인지는 치역이죠, 치역. 그냥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치역의 정의도 딱 이거잖아요. 가능한 모든 입력을 이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했을 때 그게 도착하는 이 공간, 이 가능한 모든 출력값. 이게 사실 뭐 A에 대한 레인지라고 쓰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함수 F에 대한 레인지죠. 네. 그래서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아까 거기 한번 가보면은 그러니까 AX4 vectors in column A also 뭐야 이거 좀 말이 이상하네. 여기가 좀 이상하네. 제 생각에 이거는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또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거는 요렇게 정의 내려진 함수 F의 레인지랑 동일하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아, 네, 앞에 분부터. 네. 과제
1.8에 12번. 잠시만요. 1.8에 12번. B라는 벡터가 있고 A라는 행렬이 저거일 때 B가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이 뭐냐면은 A가 주어졌어요. 행렬 A가 4x 4짜리네요. 4x 4짜리로 110-2, 3013, 932빵, 2-4, 35 이렇게 4x 4짜리 행렬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이때 벡터 B가 하나 주어졌어요. 이렇게 써야지. 너무 길어지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12번 B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쓸게요. A에서 X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인지에 속해 있냐? 라고 물어보네요. 이거 뭐 다르게 쓰면은,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B 벡터가 A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가능하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죠. 뭐 다르게 쓰면은 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 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뭐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라면 이렇게 풀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X를 하나 곱할래요. 그러니까 A에다가 이렇게 X1, X2, X3, X4를 하나 곱해서 이게 B가 나오도록 하는 X1, X2, X3, X4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구할 것 같거든요. 네. 풀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풀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풀어줘도 돼요. 조금 저라면은 머리를 굴릴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그것도 어렵네. 연립할 수밖에 없네요. 연립하는 게 그나마 이게 혹시 어떤 문제랑 엮여 있나? 그냥 이 문제만 덜렁 나와 있었나요? 그냥 하나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거는 얘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볼래요. 그래서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은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참이 되죠. 너무 빠르게 넘어갔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지금 만약에 A가 인버터블 해요. 지금 4x 4니까 역행렬 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A가 인버터블 하면은 얘를 만족하는 X는 항상 존재하죠. B가 뭐가 주어지든 간에 얘를 만족하는 X는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구해서 구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 하에서 그러면은 이 A의 디터미넌트를 먼저 구해보고 만약에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이 이거는 무조건 참이 돼요. 컬럼 스페이스가 그냥 R4를 스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참이 되는 얘기고 구했는데 디터미넌트가 0이 나와.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경우에 걸린 거죠.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이제 널 스페이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B 벡터가 A의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냐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널 스페이스가 생기는 바람에 그 컬럼 스페이스에서 탈락이 된 그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기억이 false였던 것 같은데 답이 네. 연립해서 풀면은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왔나 봐요. 네. 또 질문. 아까 뒷분 네. 11번에서 어딨지? 11. 11? 지난 시간이요? 네, 거기서 뭘로 26쪽이에요? 26쪽? 요건가요? 네. 여기 제곱도 빠졌네. 네. Q를 구할 때. Q를 구할 때. 네. V3가 002가 나오는데 네. 거기 저번에 수업 끝나고도 누가 물어봤죠? 001잖아요. 네. 하는 게 R에 어떻게 영향을 이거 그때 너무 그러니까 이날 예제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를 했던 이 예제에서는 제가 노멀라이즈를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제대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QR 디컴포지션을 하잖아요. 그럼 이 Q 행렬은 오소고날 매트릭스 오소고날 매트릭스 아니야. 스퀘어는 아니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오소 노마랑 컬럼을 가져야 돼요. 네, Q는 오소 노말해야 돼요. 근데 그램 슈미츠를 쓰면은 이거는 오소 고나를 주잖아요. 오소 고나를 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노멀라이즈를 그냥 사실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는 노멀라이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노멀라이즈를 하면 좀 더 편해질 뿐이죠. 디스턴스가 1로 딱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그러니까 요 과정을 좀 어물쩍 넘어갔던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한번 다시 풀어드릴까요? 네, 다시 한번 해요. 11번 아니고 여기에서 뭐였지? 100, 1-10, 1-12 못 외울 것 같은데 1001 세 페이지 추가할게요. 100, 1-10, 1-2 요거라고 했나요? 요거를 그러면 QR로 한번 쪼개봅시다. QR로 쪼갤 건데 일단 V1은 얘를 X1, X2, X3라고 놓고 요거를 가지고 V1, V2, V3를 뽑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제가 유닛 벡터에는 이렇게 틸다를 쓸게요. 물결표. 요렇게. 그러니까 오소고날한 애들은 여기까지 구해보고 오소노말한 거는 이제 저렇게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V1 일단 X1 1 빵빵 이때 미리 디스턴스도 한번 구해놓고 출발할게요. 1이죠. V2 X2 붙잡아 놓고 V1 성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2 빼기 요거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V1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계산해보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1빵빵에서 1-1빵 빼니까 0, 1, 0 나오겠네요. 그리고 기분 좋게 V2도 디스턴스가 1이 나왔어요. 네. V3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V3. X3에서 X3의 V1 성분을 빼고 또 X3에서 V2 성분도 빼고 구해보면은 X3에다가 요거 두 개 내적하면 1이니까 V1 그냥 빼고 요거 두 개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V2 되는 거 맞나? 잠깐만. 1. V2에 0 마이너스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가
잠시만요. 2개 내적하면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도 1, 여기도 1이 나와요. 계산해보면은 002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했죠. 이때 V3의 디스턴스는 2가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 A라는 행렬을 지금 아직 노멀라이즈 하지 않은 V1, V2, V3를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식이랑 요 식을 잘 정리를 하면 해볼게요. V1은 X1, 반대로 써야죠, 이제. X1은 V1이고, X2는 아까 어떻게 나왔지? V1 플러스 V2네요. X3는 역시 V1, V2, V3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 왜냐하면은 요거랑 얘랑 얘 해서 요거 만들어야 되니까 100 넣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110, 여기 110 들어가 있죠. 그리고 111 넣으면은 아직 QR 디컴포즈 아니에요. 노멀라이즈 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V1, V2, V3랑 이제 걔네들을 노멀라이즈를 한 얘네들 사이도 관계가 있잖아요. 얘는 다 1인데 여기 쓰자. 얘는 다 1인데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얘만 디스턴스가 2였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로 나눠야 노멀라이즈를 한 벡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걸로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여기 이거를 딱 여기를 싹 지우고 여기를 11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가 똑같은 벡터인데 V1이나 V2는 노멀라이즈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V1, V2, V3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결과가 똑같죠.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이 2를 여기 제일 아래쪽 컬럼에다가 그냥 곱한 거예요. 자리만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차피 2 곱할 거 여기에다가 다 2배를 해버리면은 이 2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 위에서 구했던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즈 하기 전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노멀라이즈를 해서 서로 오쏘 노멀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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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되죠. 네. 네. 왜냐하면은 그램슈비츠 프로세스에서는 이 V1, V2, V3를 XXX랑 그 앞에 있던 V를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다만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를 이렇게 좌변에 놓고 그걸 이제 V1, V2, V3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X1, X2, X3를 가지고 V1, V2, V3를 만들었고 요거에 노멀라이즈까지 한 얘를 얻었다 쳐요. 근데 뭐 X1은 V1으로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V1의 디스턴스는 1이었어. X2는 V1 빼기 V2였어. 그리고 V2의 크기는 2였어. X3는 V1 뭐 플러스 그래도 되겠다.
플러스 V3였어. 그리고 V3의 크기는 3이었어. 이러면 QR 디컴포지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무슨 문제인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있고 거기에 컬럼 벡터 3개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QR 디컴포지션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냥 나는 X1 벡터랑 V1, V2, V3 벡터가 뭔진 몰라. 근데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만들 수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X1, X2, X3라는 이 A라는 행렬은 V1, V2, V3 일단 노멀라이즈 하지 않은 그냥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얘가 주어졌다고 할 때 1, 0, 0, 1, 1, 0, 1, 0, 1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쵸? 근데 아직 QR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얘가 아직 노멀은 아니니까. 그럼 얘를 노멀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거쳐야겠죠. 얘가 1, V1 왜 이렇게 좁냐? 2, V2 3, V3예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이 스칼라베가 되어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온다면 얘는 변함이 없고 얘는 2배가 돼야 되고 얘는 3배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QR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구하나 아래로 구하나 이게 나오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다만 노멀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곱해져 있던 그 개수를 여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좀 옮겨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고 이거 지우지 말자. 얘를 노멀라이즈 된 벡터로 쓰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이 개수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사실. 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다. 이게 훨씬 낫다. 네. 그래서 QR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결과를 말하세요라고 하면 R은 얘가 돼야 맞아요. Q는 오소 노말 해야 돼요. 오소 노말 하지 않으면은 솔루션이 무한대로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벡터를 스칼라베 해서 무한대 똑같은 거를 막 무한대 만들 수 있으니까. 옛날에 누가 유닛 벡터는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방향 벡터를 대표해서 유닛 벡터 하나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성립하겠네요. 또 질문 있나요?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4-5인가? 네. 잠시만요. 4-5의 16번. 네. 네. 피봇 썼어요? 그것도 잘못했네, 솔루션. 우리 피봇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피봇을 쓰면 안 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마침 잘 됐네. 나도 이 문제를 설명하고 싶었어. 뭐냐면은 행렬이 하나 주어졌어요. 15번 해볼게요. 1빵, 빵빵, 9, 1, 5, 마이너스 4 이렇게 2바이 4짜리가 주어졌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랑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요 2바이 2차원 정도는 사실 계산 안 해도 좀 보여야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n일 텐데 지금 얼마죠? 4겠죠? 4예요. 4예요. 지금 딱 후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왜냐하면 플랭크가 2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못 가요. 얘는 일단 못 가요. 얘는 후보도 못 돼요. 그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저는 이 문제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컬럼 벡터가 4개가 있잖아요. 컬럼 벡터가 4개가 있는데 사실 얘는 유명무실한 애죠.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럼 얘네 3개 가지고 R2가 스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얘네 3개를 가지고 R2 스팬 할 수 있지 않아요? R2 스팬이 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답은 이거네요. 네, 이거 플랭크겠네. 2차원 스팬이 되죠. 아니. 2차원을 스팬한다고 하면 안 되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2차원이겠죠, 당연히. 물론 이 컬럼 스페이스는 비록 R4에 살고 있는 아이겠지만 걔의 디멘션을 물어보신다면 걔는 2차원이 되겠네요. 네. 이거 뭐 또 뭐 좀 풀이를 해야 되면은 뭐 이것도 x1, x2, x3, x4 둔 다음에 이거 막 조합해가지고 얘가 이제 몇 차원이 스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2차원 정도는 우리 이제 뭐 할 만큼 하신 분들인데 뭐 따질 필요 있습니까? 뭐 여기 1령 들어있고 여기 뭐 딴 거 들어있으면 끝났죠. 저라면 이렇게 풀래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이번엔 심지어 정사각행렬이야. 우리에게 정사각행렬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파워풀한 툴이 있잖아. 디터미넌트라고. 얘도 이제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랑 두 개 디멘션 합치면 얘는 일단 2일 거예요. 2. 일단 2는 고정이야. 그럼 2빵, 1, 1, 빵 2. 요거 중에 하나겠죠. 그쵸? 왜? 근데 일단 요 벡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네? 끝났어요. R2 스팬 돼. 이거야. 아니면은 나는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안전빵으로 한번 구해볼래. 그러면 30 더하기 24니까 54네? 그럼 0이 아니네요? 플랭크겠네. 인버터블해요. 끝.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배웠던 온갖 개념이 다 짬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4.1에 9번. 9번. 네. 이거 그냥 풀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게 수학적으로 풀길 기대하는 문제 같네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H라는 애가 뭐냐면은 집합이래요. 집합. 무슨 집합이냐면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래. 그럼 S는 그냥 실수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1, 3, 2, 뭐 264. 264. 오랜만에 들어보네. 264.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H라고 하겠대요. 뭔가 지금 3차원의 존재를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어떤 집합일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들을 다 점들을 모으면은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H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H, 이 집합이 어떤 벡터 하나를 가지고 스팬이 가능한가요? 그 벡터는 무엇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H가
서브스페이스인가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H가 어떤 벡터 하나가 있어서 그 벡터를 스팬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집합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그 벡터 이미 좀 눈에 보이잖아요. 아마도 1, 3, 2에다가 어떤 스칼라 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H라는 이 집합 사실 다르게 쓰면 1, 3, 2에 S를 곱해서 이런 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곧 뭐예요? 1, 3, 2라는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스팬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V를 찾으라라고 하면은 1, 3, 2. 물론 2, 6, 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1, 3, 2가 가장 직관적인 답이겠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2번을 진짜 엄밀하게 풀려면은 H가 서브스페이스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H가 서브스페이스인 R3라고 했죠. 그쵸?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뭘 보여야 되냐면은 이 집합이 뭐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죠? 기억나세요? 서브스페이스라는 걸 만족하려면은 이 집합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점을 하나, 두 개 띡 뽑아. 그래서 뭐 얘를 x1,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x1, x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걔가 다시 H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보이면 얘가 서브스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x1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1, 3, 2 곱하기 뭐 s, x2라는 건 뭐 또 1, 3, 2 곱하기 뭐 다른 값 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s가 무슨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1, 3, 2 곱하기 얼마잖아. 그러면은 얘를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이거는 1, 3, 2에 뭐 AS 요거 다 스칼라죠. 1, 3, 2에 뭐 B, D잖아. 그럼 이거 1, 3, 2에 요거 스칼라끼리 묶어서 이렇게 묶이니까 요 꼴 이거 사실 H잖아요. 수학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가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뽑은 임의의 벡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벡터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두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역시 H에 들어가 있는 그 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H의 원소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보이는 게 제일 FM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H가 V를 스팬한 거잖아요. 그쵸? 스팬은 항상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거 H가 V 벡터 스팬한 공간이라며 스팬은 항상 서브스페이스예요. 스팬을 해서 얻어진 집합은 거기 안에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봤자 어차피 다시 거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그렇게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은 진짜 그냥 엄밀하게 정의에 따라서 한 거고, 니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거, 모든 스팬은 서브스페이스이므로 H는 서브스페이스다.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죠. 애초에 스팬이라고 정의를 한 그게 V1, V2부터 VP까지 있으면은 이게 사실 뭐예요? C1, V1, C, 2, V2, CP, VP. 근데 C1, C2 이거는 다 실수. 그러니까 이 V1, V2부터 VP를 가지고 걔네들을 가능한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모아놓은 게 스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뽑아봤자 어차피 리니어 컨비네이션끼리 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니까 다시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연속일 뿐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서브스페이스죠. 네. 이게 이제 약간 선형대수가 사실은 수학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수학 과목이어서 이 선형대수를 수학과에 가서 들으면은 이런 거를 엄밀하게 증명하고 있겠죠. 어떻게 스팬이 서브스페이스인가 이런 거를 막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하고 그거를 뭐 theorem 이런 걸로 막 다루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수학 수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인공지능 기초 수학은 맞는데 그렇다고 수학 수업은 아니어서 우리는 인공지능 배우러 갈 때 필요한 수학만 하면 되니까 거기 사이에서 좀 그냥 포지션을 잡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머신러닝 하는데 뭐 서브스페이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일 없습니다. 근데 다만 디멘션을 이해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좀 알긴 해야 되잖아요. 디멘션은 많이 나올 거예요. 디멘션. 네. 24번이요? 여기에서 뭐요? 전부 다요? 아, 4.2에서 24번? 아, 여기 4.1이구나. 4.2에서 24번.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인가요? 24번이라고 했죠. W가 컬럼이냐 물어보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면 되냐고요? 아, 그냥 풀어보면 돼요? 풀면 돼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얘는 3x3 스퀘어네. 마이너스 8, 6, 4, 마이너스 2, 4, 0, 마이너스 9, 8,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벡터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어요. 얘는 컬럼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3x3이 되는 바람에 컬럼 스페이스도 그렇고 널 스페이스도 그렇고 둘 다 일단 3차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안에 주어진 이 벡터가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따질 수도 있고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도 따질 수 있어요. 네. 일단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이거 널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얘를 A에다 넣어서 0이면은 W가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거죠. 만약에 0이 아니면은 W는 널 스페이스에 안 속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일단 요거 계산부터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계산해보면 뭐 나와요? 영 나와요? 이렇게 나오네. 빵빵빵 나오네요. 요거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W는 A의 널 스페이스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W가 컬럼 스페이스냐? 저는 이번에도 조금 짱구를 굴려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볼까? 왜냐하면은 얘네 세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끝났어. 요거였어요. 2번 W가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냐? 이거는 얘랑 얘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W를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나오나요 이거? 나와요? 아 나와요? 나오면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짱구를 굴려서 요거랑 요거가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3차원에 속하는 모든 벡터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플랭크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디터미넌트 이거 0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혹시 구하라고 나온 문제인가?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볼까? 심심한데? 여러분 이거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볼까요? 역행열 존재 하나 안 하나? 여기 4 잡고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36 20 더하기 4 마이너스 32 더하기 12 어씨 디터미넌트 0이네? 역행열 없네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 수밖에 없다. 미안해요.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찾아야죠. 마이너스 8, 6, 4, x1, 마이너스 2, 4, 0, x2, 뭐 마이너스 9, 8, 4, x3 해가지고 요거 다 해서 2, 1,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찾아야 돼요. 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립 풀다가 이제 막 안 풀어지는 경우가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막 되게 막 중복된 항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뭐 x1 더하기 x1 더하기 2x 뭐 2x1 더하기 4x2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풀리는 거고 그런 거 안 나오면 풀리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풀리는 경우였나 보네요. 네. 또 질문. 슬슬 끝나가나요? 네. 근데 어차피 널 A가 W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미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맞네. 아 맞네요. 아 디터미넌트는 0이어야죠. 그쵸? 0이겠네. 그럼 풀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아 맞네. W가 이미 있구나. 못해도 1차원은 떨어졌구나. 네 맞아요. 정확하네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헛짓거리했네. 마지막 질문을 기다리며 두 번째 헛소리를 해볼게요. 앞에 헛소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몰라요? 믿고 듣는 마마무 몰라요? 저만 아는 얘기였어요? 아 진짜요? 뭐 믿든 만무라고 하던데 뭐 그냥 줄여서 이렇게 말하나 봐요. 아 이거 모르면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하여튼 믿고 듣는 마마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맨날 노래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마무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마무 멤버야. 멤버는 안 되겠지만 내가 마마무 프로듀서야. 작곡가야. 근데 믿든 만무래. 그럼 이거 마치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 번씩 프로젝트를 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내 결과물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를 매번 그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마무 입장에서는 온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듣는 마마무라고 하면은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나는 저 같은 유리 멘탈은 그런 직장은 때려치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뭐 모든 노래가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노래 성공하면은 본전이고 뭐 노래 실패하면은 쪽박이고 뭐 실패하면 쪽박인 건 마찬가지지만 대박 나도 본전인 게 되게 힘들 것 같아. 하여튼 아 그런 얘기 나만 하는 얘기였구나 믿든 만무. 너무 억지로 줄임말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또 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인버터블하다.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하다는 거는 얘는
널 스페이스가 0이다 라는 말이랑 같고, 걔는 잠깐 질문이 뭐였죠? 컬럼 스페이스가 요거라는 말이랑 같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말도 같죠. 요게 풀랭크잖아요. 네. 요게 다 동의어잖아요. A가 인버터블하다. 널 스페이스가 빵이다. 컬럼 스페이스가 풀이다.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 정사각행렬.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만 말할 수 있는 거는 요거랑 요겁니다.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 같은 거, 이거는 정사각이든 아니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버터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항상 구할 수 있죠.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행렬 A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항상 구할 수 있는 거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도 사실 A의 사이즈랑 상관없이 항상 구할 수 있어요. 랭크라는 것도 그래서 행렬의 사이즈랑은 상관없이 항상 구할 수 있는데,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오직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죠. 인버스 행렬이 정사각에서만 정의가 돼요.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라는 것도 정사각 행렬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버터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얘기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 이런 개념은 행렬의 사이즈랑은 상관이 없고, 이런 개념은 행렬의 사이즈가 정사각이어야 된다.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4번이 뭐였죠? 요거요? 요거 풀이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요 벡터가 3개가 있고 3차원이 있고 3차원 공간에 벡터가 3개가 있어. 근데 걔네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얘는 그 순간 R3를 스팬하죠. 그러니까 풀랭크죠. R3 스팬했으니까 널 스페이스 없죠.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얘네는 요 3x3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번에 쫙 다 얘기한 거예요. 얘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근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안 하죠. 미안해. 안 하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널 스페이스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풀랭크 되고, 컬럼 스페이스 3차원 나오고, 널 스페이스 빵 차원 나오고, 디터미넌트 0 아닐 거고, 다 그냥 후루루루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했어요. 네. 뭐 따질 것도 없이 널 스페이스가 나온 이상. 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SVD까지 해서 리니어 알제브라 끝나는구나. 진짜 다 했어.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이 정도만 들고 가면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웬만한 거 나오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요런 거를 조금 써먹고, 요것도 좀 써먹을 거고, 요것도 다 나오네. 요것도 나올 거고, 요것도 쓰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만약에 잘 따라오기만 했다면 제 생각에 리니어 알제브라로 사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사는 동안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몰라요. 평생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35가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1분만 기다릴게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너무 되게 수학스러운 거, 되게 막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것들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전반부가 선형대수 할 때가 끝일 거고 후반부로 가면은 그냥 아는 내용인데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좀 개념을 바르게 잡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모르겠네. 베이즈 시오렘은 사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베이즈 시오렘만 빼면은 막 이렇게 수학적인 내용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니어 알제브라만큼은 뭐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뭘 하든 간에 좀 쓰이는 데가 정말 많은 쓰이는 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본 문법이 벡터랑 행렬이에요. 웬만하면은 스칼라로 뭐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탄탄하게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고 중간고사 찍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미분, 특히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확률 그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 네,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저는 전통적으로 시험 보면은 한 번 휴강합니다. 시험 보는 주에. 만약에 목요일에 봤으면 화요일에 휴강했을 거예요. 네? 진짜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